우리 평면좌표 복습부터 할게요. 좋아? 자, 도형해방 정식은 중요한 게 두 개다. 첫 번째, 아니 해석기하로 모든 문제 풀 수 있다. 하지만 논증기하를 이용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도형해방 정식에선 크게 네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선. 세 번째, 면 중에 가장 간단한 원. 네 번째, 이동. 이렇게 배우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위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 점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점의 위치 관계부터 시작해요. 그럼 서로 같은 두 점이면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뭐가 궁금하다? 거리가 궁금하다. 근데 이게 수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평면좌표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와 같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항상 뭐가 등장해? 절대값이 함께 등장해요. 그 다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 위의 점들을 나누고 시작하죠. AB 사이의 점과 외부의 점으로 나눠요. 사이의 점은 이름이 뭐야? 내분점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근데 전부 다 내분점이야? 각각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써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서 비율을 제시하죠. 근데 보통 사용할 때 M과 N을 서로소인 자연수로 많이 사용하지만 근본은 어디 있어? T 대 1-T라 하여 더해서 몇이 되도록? 1이 되도록 많이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M 대 N 외분도 있죠. 교육과정엔 없지만 나오니까 알아야 한다. 그러면 M 대 N 외분하게 되면 선분 AB의 길이를 몇 등분하게 돼? N-N 등분하게 돼요. 정확히는 N-N의 절대값 등분을 하게 되겠죠. 누가 큰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에 너와 너의 차가 1인 경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T 대면 1 플러스 T라는 외분 비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게 중점이죠. 공식 아시죠 다들? 공식은 넘어갑니다. 중점은 1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2분의 뭐 x1 플러스 x2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 했었고요. 평면좌표로 넘어가면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그렇게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세 점의 위치 관계죠. 세 점의 위치 관계는 삼각형이 결정된다라는 위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위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수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다뤘어요. 외심의 정의가 뭐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좀 주인의식을 가져봐 얘들아. 대답을 해봐. 내심의 정의가 뭐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다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었죠. 근데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논증적인 정의고 해석적인 정의엔 뭐가 있었어? 각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제곱해서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점. 거기를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유도해냈었죠. 맞니?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디야?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였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죠. 무게중심 중선 딱 정리했어.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 여기가 중점이면 몇 대 몇이다? 2대 1입니다. 라는 얘기했고 중선 쫙쫙 그어서 나뉘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다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내분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여기와 같다. 외분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이 얘기했고 마지막이 중선 정리였죠. 해볼까요? A, B, C, M이에요.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은 몇 곱하기? 2 곱하기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과 같다. 이건 뭐가 중요해? 증명 과정이 중요하죠. 증명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오늘 대수 배우면 알겠죠? 무슨 이야기였는지 결국에는 삼각형에 6요소가 있다.
근데 6요소가 해석적으로는 뭐야? x1, y1, x2, y2, x3, y3 총 6개의 미정계수가 등장한다는 거야. 근데 좌표축을 도입할 때 몇 개의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다? 3개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미지수 3개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논증적으로 보면 뭐야? 3요소를 알면 6요소를 전부 알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진행했던 거예요. 충분히 해석계에서도 이용해 볼 수 있겠죠? 뭐 헤론의 공식 이런 거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x축을 어디다 위에? 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특히 중선 정리는 이 중점이 메인이라 여기다가 y축을 꼽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디 꽂아요? b나 a에 꽂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평면좌표의 교육과정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워본다? 직선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본다. 직선의 방정식. 근데 우리 직선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 대표적인 직선이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1차 함수 맞죠? 어디까지 찡그려야 대답할 거야? m은 0이 아니다. 이래야 1차 함수죠. 다음 m이 0이면 뭐가 돼? 그렇지. y는 q 형태가 돼. 쌤이 왜 q라고 쓰냐면 p, q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y는 q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또 하나가 뭐 있어?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는 애가 하나 있잖아. 누구야? 2차 함수에서 축과 같은 친구들. x는 p 형태죠. 직선은 총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뭘 하겠다? 하나로 통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왜 직선의 방정식인가? 왜 다른 표현도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왜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아니 얘들아, 얘 이거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라고. 얘 몇 차 함수라고? 상수 함수지.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야? 딱 하나야. 이 새끼 때문임. 얘가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거든. 함수를 배우고 와서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이해돼요? x의 값에 하나의 값을 대입하면 어때? 하나의 y가 나와? 그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x는 1 생각해봐. 이 친구. x에 1을 대입해봐. 그럼 y에 뭘 대입하면 성립해? 아무거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잖아. 근데 x가 1이 아닌 다른 값이 등장하면 y 값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 얘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뭐에 집중하냐? 차수를 봐봐. x와 y의 차수가 어때? 어때? 전부 다 1차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돼요? 이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해봐.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얘를 몰랐던 것도 아니야. 이 친구 이름 뭐지? x, y에 대한? 어디서 배웠어 얘? 연립방정식에서 나왔던 애지. 얘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기하적으로 바라볼게요. 이름이 뭘로 바뀐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연립 1차 방정식을 기하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우리는 그 연립방정식의 기하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이 친구들 이제 다시 구분해보자.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했어. 근데 얘들아, A랑 B가 동시에 0이어봐. 어떻게 되니? 1차라고 볼 수 없죠. C는 0 형태는 직선이 아니잖아. 이건 뭐야? 여러분? 예를 들어 0은 0 해봐. 이거 뭐야? 좌표 평면 전체예요. X 모든 실수, Y 모든 실수. 그냥 내가 아는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들이 얘를 만족하게 돼요. 이거 보고 뭐라 부를까? XY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부르지. 1은 0은 어때? xy에 뭘 대입해도 성립하지? 아나 뭐라 불러? xy에 대한 불능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a와 b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걸 식으로 외우진 않잖아. 이거의 부정을 떠올려. 너의 부정이 뭐야? a가 0이고 b가 0이다지. 이거 식으로 뭐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요. 절대부등식에서 배웠죠. 그럼 얘는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느낌 없어.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뜻인 걸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개념처럼 인식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케이스가 몇 개가 나와? 총 3개가 나와. 첫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일차함수인 거야. X와 Y가 둘 다 살아있는. 근데 A가 0이면 X가 안 보여요. 저런 형태인 거고. B가 0이면 Y가 안 보여요. 저런 형태가 된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당연히 메인은 누구겠어? 얘겠지. 일차함수.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변형을 해두자. 얘는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 y는 형태로 쓰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를 뭐라고 볼 수 있다?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을 뭐라 볼 수 있다?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수직 기울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수직 기울기는 뭐가 나와요? a분의 b죠. 그러니까 수직 기울기는 그냥 a분의 b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굳이 기울기 구해서 0만 때리지 말고 a분의 b 이렇게 한번 외워둡시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은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배우냐? 원래 성질 배워야 되죠? 근데 식작성 한번 알아두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x1, a, b로 하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얘들아 잘 봐.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지. 맞아? 기울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3번은 제외되는 거야. 납득되죠? 기울기가 언급됐다는 뜻은 3번은 그냥 제외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y는 이 형태로 쓰면 1번, 2번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표현되는 친구들이 메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왜? 우린 중학생 때 항상 그렇게 배워왔어. 근데 저 친구도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난 문제 풀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잘 들어. x는 뭐시기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항상 조심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이 세 갈래를 전부 다 인식한다기보다 얘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만 고려하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그냥 이런 내가 자연스러워하는 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니? 자, 이 친구를 보고 이제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친구를 보고 이제 보통 뭐라 부르느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많이 불러. 표준형. 왜? 왜일까? 이제 이거부터 배워봐야겠지. 기본형. 형태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 않았어요. 기본형, 표준형, 다음은 일반형이죠. 기본형은
뭐를 학습하고 싶은 거죠? 모든 도형은 무엇과 무엇을 갖죠? 모양과 위치를 가져요. 기본형은 뭘 학습하고 싶은 거예요? 모양을 학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야? y는 ax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기본형에서는 보통 위치를 어디로 고정시켜요? 원점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기본형은 뭐겠어 얘들아? y는 mx야. 이렇게. 이해됐니?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 애매해요 조금. 그 다음 표준형은 뭐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싶은 걸까? 위치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였죠. 선생님 a 따라오는데요? 얘 여기서 그냥 클리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은 이 pq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일반형은 뭘 학습하고 싶은 걸까? 2차 함수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맞니? 맞아. 2차 함수는 y절편을 구하는 게 쉽지. 그건 그냥 2점일 뿐이고 의미는 아니야. 왜 일반형이냐라는 거지. 일반이 뭐야? 제너럴이잖아.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너네 일반적으로 얘 가지고 뭐 하니? 너네 얘 가지고 뭐 해 결국엔? 연립해서 뭐 만들지? 방정식 만들거나 부등식 만들지 않니? 방부등식으로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형태인 거야.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은 0 하면 얘보다는 쭉 내림차순으로 쓰여져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냐는 거지. 이해되니? 즉 얘는 쉽게 얘기하면 다항식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거예요. 내림차순. 근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지수함수에도 표준형이 있잖아. 로그함수에도 표준형이 있고 유리무리에도 표준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형은 근데 거기서 일반형은 안 배웠던 거 기억나? 유리함수의 일반형 하면 뭐야? 요 친구를 말하거든. 결국에 다항식 내림차순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일반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표준형을 많이 사용하고 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반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 친구 보고 뭐라 부를 수 있어? 모양과 위치를 한 번에 알 수 있으니 표준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야. 얘를 보고 뭐라 부를까? 일반형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이건 무슨 형태야? 1차 함수 형태야. 1차 함수 형태. 선생님 얘가 0이면요? 상수 함수 형태야. 형태 이름이 별로 없어요. 자, 이 친구 식작성 어떻게 해요?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야, 이거 모르는 병신 있어? 대답이 없네. 왜 이러실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왜 그래요? 왜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많은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 대입하면 B 나오고요. 기울기는 1차항의 개수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자취의 방정식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m이죠. 근데 여기 위에 항상 뭐가 있어? a, b란 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위의 점들을 x, y라고 잡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x-a분의 y-b가 m이다 이거야.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해서 b를 더해서 얘를 만든 거야. 자취의 방정식 그 자체야. 근데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변환해 놓은 거예요. 알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리려고 참고서에선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요 정도로 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왜? 참고서에 이렇게 써놔.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외워버린다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뭐가 돼? y는 x2 x1분의 1 이렇게 되지? 틀렸죠. 다를 땐 맞죠. 분모 봐봐. 이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x좌표가 같으면 어때? x1, y1이 여기 있으면 x2, y2는 이렇게 있는 거지. 따라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은 뭐야? x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와 식이? x는 x1 이런 형태의 식이 등장합니다. 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방금 당연하게 이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야를 놓치신 거야. 알겠지? 이걸 메인으로 바라보되 항상 이 친구가 등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라는 거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 시험 가면 저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반드시 아니 한 명도 아니야. 두세 명은 꼭 나와. 아무리 강조해도 나오더라. 자, 다음. 얘는 좀 독특한 형태인데요. x절편과 y절편이 나온 거예요.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근데 a, b는 0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둘 다 0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즉 어딜 지나지 말라? 원점을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지 말라. 자, 얘는 형태부터 보여드릴게. 유도해도 되거든? 근데 형태를 먼저 보면 훨씬 기억에 잘 남아. 는 1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자, 지나는지 볼까? x절편이 a면 a, 0을 지난다는 거지. y에 0 대입해봐. x가 몇이야? a야. x에 0 대입해봐. y가 몇이야? b야. 그런 거야. 근데 왜 원점 지나지 말라는 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알겠니? 이 형태도 기억해 두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 자, y는 3x 6이라는 어떠한 직선이 있었어. 근데 이 친구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너는 어떻게 구해? y절편 구하고 x절편 구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2분의 1 절대값 a, b인 거야.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 곱에 2분의 1 때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을 알면 되는 거잖아. 부호에 관계없이. 그럼 뭘로 나눠? 6으로 나눠. 이러면 바로 보여. 이렇게. 2, 6, 12. 답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더 빠르겠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일반형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공식은 한번 써두면 좋겠네. 그럼 이 C가 몇이 되고 싶어? (1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풀마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쌤 아까 말한 유형에서는 이 친구 절대값이 1인 게 중요하지 부호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버려? C로 나눠버리는 거지. 근데 얘들아 AX가 아니라 뭐라고 쓰는 거야? A분의 1분의 X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럼 얘를 C로 나눴으니 A분의 C분의 X가 되는 거지. 얘는 B분의 C분의 Y가 되는 거야. 얘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공식화가 가능해. 일반형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분의 c제곱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알아두면 편하겠지. 왜?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를 안 풀어서 와닿지 않는 건데 생각해봐. 너희 원래대로 풀면 어떻게 푸니? 이거 어떻게 하니? 너네 이거 y는 머시기로 바꾸고 시작하지 않아? 미치겠어. 이거 자체가 뭔지 알아? 나 그냥 중등수학으로 풀래요. 이거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게 사실 별거 아니야, 얘들아. x절편이 뭐니? y에 0 대입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잖아. 이거 바로 나오는 거잖아. y절편 뭐야? 마이너스 b분의 c거든. 여기다 2분의 1 하라는 거야, 결국에. 별로 큰 거 없잖아. 여기다 절대값 때리고 이렇게. 근데 이걸 너네 어떻게 푼다? 이걸 이렇게 해. 이렇게. 그래서 얘가 y절편임 이렇게 한다. x절편 어떻게? 네가 언제 0이지? 이러고 x값을 조사하고 자빠졌어. 돌아삐었어 진짜. 문자가 숫자가 나오면 명정이지. 여기 막 k가 나와. 근데 이걸 막 쓰고 있다니까. 나 진짜 모르겠어 얘들아. 그러지 마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주 학습 타겟이 누구야?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얘인 거야, 얘. 알겠지? 쌤이 아까 뭐랬어? y는 머시기 형태로 문제를 웬만하면 풀으라 했지. 익숙하게 풀으란 뜻이야. 근데 얘만 조심하라고. 근데 이 친구로도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게 한번 뚫어야 돼. 쌤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줄 알아? 얘로 풀면 거의 웬만한 문제가 풀려버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버려. 나 좀 잘하는 듯. 다 풀리노? 근데 내가 이렇게 10문제 풀 때 옆에서 30문제 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난 동그라미 계속 치니까 문제점을 못 느끼게 된다니까? 새로 배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무튼 직선의 방정식은 식 작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배워볼까요? 중요한 게 뭐라고? 뭐가 중요하댔어? 도형의 방정식 중요한 거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워야 봐야겠지.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쌉쳐. 다음은 평행하다. 직선이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고? 다음은 일치한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하나에서 만나죠. 그쵸? 하나에서 만나죠? 대답하라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되죠. 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는 기하적으로 보는 거고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대수적으로 바라보면 뭐가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친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거야. 두 가지만 할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가져와 본다 이거야. L1, L2 이렇게. L 뭐겠어? 라인이야, 라인.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 너희들이 좋아하는 형태도 한번 가져와 볼게. m'x 플러스 n'. 자, 그럼 이 친구를 썼을 때 뭘 생각해야 돼? 나는 이런 애들은 못 다룬다고 판단해야 돼. 그지? 이런 애들은 여기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자, 이 친구 한 점에서 만나려면 조건이 뭐였어?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 떠올려봐. 연립방정식이 어떤 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 오직 하나의 해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얘는 무슨 해를 가진다? 해가 없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사실 무수히 많은 걸 떠나서 뭐야?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사실은.
무시하세요. 자, 이 친구 정보 이거 조건이 뭐였어? A' 분의 A와 B' 분의 B가 다르다. 근데 직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지해야 돼? 그치, 기울기가 달라요. 이렇게 인지하면 되지. 그럼 또 물어봐야겠지? 왜죠? 왜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죠? 연립하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못 나와요. 근데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 x도 사라지죠. 그러면서 불능 아니면 항등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관점이 다른 거 보이죠? 직선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얘도 직선을 바라보는 눈인데 연립방정식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다라는 거야. 눈으로 보기엔 두 가지지만 얘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직선, 연립방정식. 그럼 평행은요? 직선에서부터 볼까? 기울기가 같아야 하죠. 즉 x가 사라져야 한다. 이게 연립의 입장이죠. x가 사라지고 나면 얘네끼리는 어때야 돼? 달라야 0은 0, 즉 항등식이 되진 못한다는 거지. 따라서 n과 n'은 다르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쓰인다?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지만 C'분의 C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왜?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는 같다. 근데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분의 B'분의 C'은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는 B가 같지만 얘는 B가 달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 좀만 올릴게. 밑에 하나 더 해야 돼서. 일치한다는 다 같으면 되죠? 아예 같은 식이면 돼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된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위치관계인데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죠. 누구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가장 독특한 직교한다예요. 수직으로 만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직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수직이다는 어법상 사실 맞지 않아요. 직교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수직이다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의 크기가 수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확한데 그냥 수직이다 해도 돼. 사실 상관없어. 감점도 절대 안 당해. 그럼 얘는 기울기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럼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써보면 되지.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 곱했더니 몇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그러면 BB'분의 AA'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들아, 뭐분의 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뭘 뜻하는 줄 알아? 더하면 0이라는 뜻이야. 이건 그냥 메커니즘을 외워버려. 얘가 이렇게 곱해진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더해서 0이라는 게 뭐야? 덧셈에 대한 역원관계라는 거잖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B'은 0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풀겠어 너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풀고 있어. 이걸 외우라고 제발. 손해는 너네가 보는 거지 뭐. 아따 쉽다 그죠? 안 쉬워? 문제 있네. 다음 뭐 배워야 돼? 두 직선의 위치관계 배웠잖아. 다음 뭐 배워야 돼? 그렇지, 세 직선의 위치관계 배워야겠죠. 자,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혹 나오기 때문에 배워가자.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세 개의 도형이 같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거의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세 직선이 나왔는데 두 직선이 일치해. 그럼 마치 뭐와 같은 이야기가 돼? 그래, 저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직선 중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고 가는 거야. 생각해봐. 문제에서도
세 직선 중 두 개가 같으면 뭐하러 세 직선이란 말을 했겠어. 그지? 그럼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나오냐?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이 교점을 안 지나는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 위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할래? 그렇죠. 삼각형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케이스들은 전부 다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이 교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라고 부를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여기에 세 직선이를 안 쓰면 어떻게 돼? 각각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친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또 끝이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직선이 뭐 하기 시작해? 평행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뭐야? 여기서 이제 평행하지 않은 하나도 싹 등장해버리는 거지. 이 친구 이름이 뭐게? 없어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다. 다음 마지막 하나. 한 직선도 마저 평행해 주는 경우가 있죠. 얘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때 얘들아? 내가 얘를 안 적지 지금 이름을. 왜? 안 나오기 때문이야.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간혹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언급은 하고 갈게요. 자,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직선에 의해 나뉜 영역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들 봐봐. 이렇게 넓디넓 무한대의 평야가 있어. 좌표평면 생각하면 돼. 근데 전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만 그린 거야. 이 안에 지금 영역이 몇 개라고 보면 돼? 하나라고 보면 돼. 뭐 생각하면 돼,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떠올리면 돼. 벤 다이어그램. 근데 여기다 직선을 하나 쫙 그었어. 그럼 영역이 어떻게 됐어? 반갈죽 두 개 됐지. 맞니? 그 다음 직선이 하나 더 들어올 건데 만약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영역이 몇 개가 돼? 세 개가 아니라 2 더하기 1이 돼.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추가시켰어. 그럼 영역이 몇 개 돼? 2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됐니? 느낌을 잘 이해해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평행하게, 한 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원래 4개였지. 근데 몇 개가 추가됐어? 총 몇 개야? 플러스 2가 됐지.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 그럼 영역이 몇 개가 돼? 플러스 몇이 돼? 3이 돼. 이거 납득이 돼? 무슨 뜻이야? 영역이 몇 개씩 늘어? 교점 개수 플러스 1만큼 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봐봐. 잘 들어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생겼어.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쭉 시작을 했어. 그럼 난 이미 정해져 있어. 뭐가? 하나의 영역은 두 개로 가른다는 것이 확정이 된 거야.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던 무조건 나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점을 가져. 그럼 뭔 뜻이야? 저쪽 영역까지 침범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가르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교점을 몇 개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지. 내가 교점이 없으면 어때? 한 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교점이 한 개 있으면 두 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이렇게 4개 있지 지금. 근데 내가 여길 지나게 직선을 그었어. 그럼 몇 개가 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왜? 교점이 하나밖에 없거든. 얘랑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이 영역과 이 영역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거야.
이런 식의 사고가 바로 여러분들 대수의 마지막 단원 수열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가 또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 보고 이제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관계식. 정확히는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뭐라 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영역이 몇 개겠어? 몇 개겠어? 이렇게 셌어 혹시? 루저. 처음에 몇 개야? 직선이 하나 나오면서 두 개의 영역이 등장했어. 그럼 다음에 어떻게 등장한다는 거야? 교점 하나를 가지고 교점 두 개를 더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세 개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2 더하기 1 더하기 1을 깔고 가는 거야. 어? 처음에 직선이 등장하면 무조건 두 개야. 그 다음 직선이 교점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하나씩의 영역을 추가하면서 들어올 거라고. 근데 교점이 몇 개야? 3개라서 플러스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야? 얘는 2개 카운팅 해야지. 너가 등장하면서 교점이 하나 등장했고 너도 교점이 하나 등장한 거지. 자, 그냥 세보면 영역이 몇 개죠? 7개네. 몇 개요? 6개. 얘는 6개. 얘는 4개. 이런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 식작성할 때 있잖아. 이제 잘 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나왔고 평행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직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야. 여기서부터는 뭐지? 유형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유형학습. 거의 유형학습. 이 뒤에는 지울게요. 잘 안 나오는 거라.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 교점에 좌표를 구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미 배웠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리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자, 이 개념 어려워요. 잘 들어봅시다. 어려워요. 이거 점선 치기 싫은데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렇게. 잘 들어봐. 자,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쌤이 직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에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자. 즉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겠지. 다르다는 뜻이야.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교점을 x1, y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교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지. 잘 들어야 돼. 대충 들으면 놓쳐요. 2번 안 해줄 거야. 그럼 얘 대입해봐. 그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죠. 여러분 얘는 방정식이고요. 얘는 참인명제예요. 이건 맞는 말인 거야. 얘가 그냥 0인 거야. 알겠니? 그냥 어떠한 수가 나온 거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0이 맞는 거야. 여기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럼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은 0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때 어떠한 mn이라는 수가 등장해. 아이디어죠? 느끼면
그러면 am 플러스 bn은 0이라는 등식을 떠올려봐. 근데 어떠한 실수 mn을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한대. 그럼 얘는 mn에 대한 무슨 식이란 뜻이야? 항등식이란 뜻이지. 그러면 여러분 항등식의 성질 알지? a, b가 몇이어야 돼? 0이 되어야 되죠. 납득? 자, 근데 있잖아. 우리는 뭐가 0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냥 0 넣기가 싫은 거야. 그냥 따라와. 얘를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넣어봤어. m 곱하기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플러스 n 곱하기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얘 둘 다 몇이야? 0이지. 됐니? 자, 그럼 이때 그럼 이런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가 된 거죠. 이런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가 된 거야. 이렇게요.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은 x, y에 뭘 대입하면 성립해? x1, y1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야. 다시 이야기한다. 이 방정식은 x1, y1을 항상 지나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다시 이 방정식은 x1, y1 두 직선의 교점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늘 지나는 x, y에 대한 몇 차?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여러분 좀 번거로운 게 있어. 뭐가 번거로워지지? 문자가 두 개 나온다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야. 자, 여러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전부 다 표현해 본 거거든? 근데 당연히 전부 다 표현했으니까 그 중에 뭐도 있어? 너랑 너도 있겠지? 그럼 언제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이 친구를 언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n이 몇이면 0이고 m이 0이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0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뒤에 있는 이 직선은 m이 0이고 n이 0이 아닐 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두 직선이 아닌 다른 직선들은 언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떠한 값에 의해서. 근데 불편한 점이 뭐다? 문자가 두 개인 게 불편하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버렸어? 그렇죠. m으로 나눴어요. 양변을. 이렇게 나눈 거야. 여러분 m과 n은 어떠한 상수예요. 그럼 상수분의 상수를 굳이 문자 두 개로 표현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쓴 거야? k라고 하나의 상수를 이용하여 표현한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뭘로 나눴지? m으로 나눴지. 그럼 m이 몇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m 값이 0일 때 표현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었잖아. 그게 누구지? 얘죠. 누구? k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그 친구. 걔 하나만 제외한 거야. 걔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라고. 게이드가 아니야? 문자 하나를 지워내면서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의 직선만 제외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 이걸 안 할 수가 있나?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아, 이렇게 쓰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개념의 서머리 요약해 보니까 뒤에 단 얘는 제외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럼 마인드가 이렇게 잡힌다고. 씨발 쟤를 왜 제외함? 이라고 잡힌다고. 근데 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야? 걔 하나를 제거함으로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되니? 심리적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쓴 거예요. 오히려. 납득돼요? 예. 그럼 K가 0이면 얘는 표현할 수 있다. 근데 K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얘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오케이?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느껴야 돼 얘들아.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x, y에 대한 내림차순이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인지하면 돼. 맞니? 맞니? 근데 어떠한 미정계수 k가 등장하잖아? 그럼 가끔은 그 k에 대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정보? k 값이 무슨 값이든 항상 어떠한 점 하나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책 보세요. 문제 볼까요? (51번입니다) 어떻습니까? x, y에 대한 내림차순, 즉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쓴 거예요. 근데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도 써볼 줄 알아야 된다. k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k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럼 뭘 할 수 있다? 너가 0이고 너가 0이면 k값이 무엇이든 성립하게 되잖아. 따라서 너도 0으로 만들고 너도 0으로 만드는, 즉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항상 지납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 지나는 한 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쌤이 이거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한번 해놨어. 언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다항식 인수분해 하실 때 그 k 값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m이 막 미정계수로 들어가 있어. 그럼 얘에 대한 식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조사해라 먼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인 거죠 거의. 그럼 너와 너의 교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문제 보세요. 기억. k가 1이면 뭐하래? 대입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맞니? 그러면 기억을 봤다면 사실 이 형태보다는 기억까지는 이 형태가 더 이쁜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니은 k가 5이면 이 직선은 저 친구와 수직이다. 또 기울기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럼 얘가 더 이쁜 거야 아직은. 디귿 k가 3분의 1이면 이 직선은 저 친구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1대4로 나눈다. 이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k가 몇이면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인 거야. k가 몇이면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요 친구를 일반적으로 묻는다면, 즉 k 값을 타겟팅하지 않고 이 직선은 다 이러하니? 라고 묻는다면 이런 형태가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럼 문제 뒤에 담아뒀으니까 이따가 풀게 되실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거의
거의 다 했어 이제. 거의 다 했어. 자, 하나만 하고 끝낼 거야. 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쯤이면 끝나요 이제.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할게. 45분까지 쉬겠습니다. 가보자. 자,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다 배웠어. 뭐 해야 돼? 활용이 위치 관계야. 융합. 전에 배운 거랑 합쳐야지. 전에 뭐 배웠어? 점 배웠잖아.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야겠네. 그러면 점이 직선 위에 있으면 재미가 없다. 와씨, 넌 이제 내 제자 다 됐어. 그럼 점이 직선 위에 없으면 무슨 얘기해야 돼? 거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음 개념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너 이제 나와 한 몸이다, 도윤아. 줄여서 점직거리 또는 점직사 이렇게 불러. 전 점직거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어떠한 점 x1, y1이 있어.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통 distance에 d를 써서 d는 이렇게 써. 그냥 외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그 다음 분자에는 얘네를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냥.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요. 이거야. 지금 우리 뭐 배워? 해석기하 배워. 해석기하. 자,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 방법은 크게 논증적인 방법과 기하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논증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해석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논증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해석은 빈칸 뚫기형 문제가 가끔 나와. 그러니까 알아두자. 자, 갑니다. 얘가 ax 플러스 by는 by 플러스 c는 0이고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점 p x1, y1이 있어. 근데 얘들아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는 거야. 뭐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거야? 이거라고 할 거야? 너무 많잖아, 그치? 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추워? 가장 짧은 거리다라고 하면 특수한 하나가 딱 등장하지 않냐는 거야. 그렇지? 가장 짧은 거리가 언제야? 그렇지,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그러면 너의 수선의 발을 점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왜? 거리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선분 PQ의 길이인 거야. 얘를 D라고 잡았다라는 거지. 그럼 Q를 좌표를 잡아주자. X1, Y1이지. 뭐라 잡을래? X2, Y2 잡아도 되지만 얘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 해서 쌤은 그냥 제로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들아 지금 여기에 X0, Y0가 나오니?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X0, Y0가 안 보이는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 어떻게 구할래? 루트 뭐라고 할래? X1 마이너스 X0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Y0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딱 두 개야. 뭐냐? 너가 이 직선 위에 점이다. 하나. 그럼 두 번째, 두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다. 하나. 됐지? 자, 얘가 이 위에 점인 걸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ax 제로 플러스 by 제로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다음, 이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 뭐야? a분의 b. x0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0분의 y1 마이너스 y0가 몇이다? a분의 b입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뭐분의 뭐는 뭐분의 뭐다. 이거 뭐야?
이거 비례식이야. 그래서 형태를 조금 더 쉽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분의 x1-x0는 b분의 y1-y0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위치 바꾸고 역수를 때렸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뭐라 그럴까? 비례상수 k다. 이렇게 해버려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좀 바꿔서 쓸 수 있지. 그럼 d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x1-x0가 뭐야? ak. 얘는 bk잖아. 그러니까 k제곱으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k는 제곱이니까 나가면 되죠. 뭐가 돼? 절대값 k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k만 알면 되는 거지. k만 알면 돼. k를 아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x1-x0가 ak랬지. 그럼 x1-x0가 ak니까 x0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 왜? 난 이 친구가 식에 등장하는 게 싫어. 그지? 그럼 난 뭐라고 볼 수 있어? x1-a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y0는 뭐가 될까? y1-bk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를 저기다 뭐 한다? 대입하는 거야. a 곱하기 x1-ak 플러스 b 곱하기 y1-bk 플러스 c는 0이다. 됐니? 다음 전개예요. ax1 플러스 by1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쓰고 싶죠. 그럼 이 친구 뒤에 써요. 마이너스 a제곱 k 마이너스 b제곱 k죠? 그럼 너는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k죠. 따라서 k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분모는 양수 아니니 그러니까 절대값을 쓸 필요는 없어. 분모는. 그럼 얘랑 뭐가 돼? 약분이 돼서 저 분모를 유지하는 거야. 증명됐죠. 이게 해석기하적인 증명이에요. 이런 데서 빈칸을 이제 뚫는 거야. 보통 어디 뚫을까? 이런 데 뚫는 거. 이런 데 많이 뚫어요 이제. 또는 이런 거 많이 뚫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논증적인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는 드릴게. 자, 봅니다. 자. 우리 뭐 구하고 싶다? 이 수직거리 구하고 싶지? 그러면 요렇게 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소삼각형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가 x1, y1이니까 여긴 뭐가 돼? 몇 콤마 y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알잖아. 그럼 y 자리에 y1을 대입하면 x가 대충 뭐가 나오는지 식은 복잡하지만 나오게 돼요. 여기도 x1, y1이 몇인지 나오겠지. 그러면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곱해서 루트 때리면 이 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잖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논증적인 증명이야. 근데 잘 안 나온다고.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소공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논증적으로는. 외우면 되겠죠? 외우면 돼요.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얘들아 두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 그럼 거리가 몇이야? 그럼 뭐하러 따져? 0이잖아. 일치하면 0이잖아. 따진다는 건 그러면 위치관계가 뭐라는 거야? 그렇지. 평행이라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저걸 이용하면 돼요. 가볼게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를 잡든 이렇게 수직으로 잡으면 항상 똑같은 거 아니니, 그치?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직선에서 한 점을 잡아버리는 거야. 내가 보기에 가장 예쁜 점을. 구하면 끝난다는 거지. 납득? 자, 보여줄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평행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뭐라 쓰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두 직선은 c와 0, c'이 다르면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납득? 자, 이때 점직거리는 어떻게 되나 한번 구해볼게. 해봐요. 자, 얘 위에 한 점을 잡는다 했지. 그럼 x1, y1을 잡아요. 근데 뭘 알고 있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점직거리 때리면 뭐가 돼?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뭐냐고 지금. 얘가 뭐야? 마이너스 c 프라임이지. 그래서 공식이 뭐가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공식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해석적인 방법이지. 그럼 논증적으로는 어떻게 구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y는 2x-y 플러스 5는 0이 있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결로 2,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해석적인 방법으로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문제에. 이 직선 이렇게 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 2, 몇 지나요? 보시면 2, 9 지나죠? 맞나? 잘못 그렸네. 얘가 2x-y 플러스 5는 0이야. 그럼 2,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쯤에 있다는 거 아니야. 잘 봐. 그럼 우리 이 직선,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맞니?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뭘까? 논증적인 걸 이용하겠다니까?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소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증명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까는 거야. 됐어? 근데 얘들아 얘 기울기가 몇이니? 2지. 요 각에 대한 기울기가 2지. 그럼 이 각이랑 같죠 얘는. 1대 2대 루트 5 아니야? 근데 이 길이가 개 쉽지 않아? 얘 2, 몇 지난다고? 이 길이가 몇이야? 10인 거야. 근데 얘가 2대 루트 5래매. 그럼 얘는 10 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지. 4 루트 5 이렇게. 아, 나 예고하는 거 아니잖아. 뭐 예고하는 거지. 1대 루트 5죠? 그럼 루트 5로 나누면 끝나는 거지. 2 루트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논증적인 방법인 거지. 마찬가지야. 평행한 두 직선도 가져와 볼게. y는 2x가 있고 y는 2x-5가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요 친구 여러분 일반형이 강제되는 유형이 단원이 있는 거 보여요? 소단원이?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였어요? 일반형이 강제되는 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거 일반형이 강제되지. 다음 강제되는 거 점직거리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논증기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는 거야. 이용할 수 있다가 뭐야? 그래프가 그려져서 나온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5지. 이 길이가 몇이야? 5죠? 이렇게 그면 되잖아. 이렇게. 기울기가 몇이야? 2. 1대 2대 루트 5. 그럼 이 길이 몇이야? 루트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냥. 이해되니? 또는 어디다 구해도 됐어? 여기다 구워도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아는 예쁜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논증기하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지? 해석기하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논증기하로 빨리 가야 한다. 라는 거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 그거 얘기도 해줄까? 아까 일반형 강제되는 거 뭐 있었어? 단원명을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읊어봐. 시작.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근데 만약에 두 직선이 나와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얘 플러스 k 곱하기 얘는 0. 이게 대충 써지는 거야, 머릿속에. 보여? 그러면서 나는 계속 게을러야 돼. 식계산하기 졸라 귀찮다. 그래서 계속 뭘 보는 거야? 논증적인 웨이를 따지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 문제에서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 이렇게 물어봤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친구가 K에 대해서 나타나겠지. 근데 느껴져? 해석으로 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아까 쌤 머릿속에 있던 건 무슨 식이야? 뭐 플러스 K 곱하기 뭐는 0이지. 근데 이거 일반형 강제되잖아. 그럼 XY에 대한 내림차순 쓰면서 K가 사이사이에 쏙쏙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상태에서 점직거리를 써야 돼.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겠어? 루트 안에 K에 대한 뭐 2차 형태 나오고, 근데 절대값 안에 K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야. 최대가 어때? 조졌어. 조졌어, 그치? 근데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알아야겠지? 그럼 이 값을 D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양변에 얘를 곱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K에 대한 몇 차 나올까? 2차 나올 거야. 뭐 쓰라는 거야? 판별식 쓰라는 거야. 대충 그런 식으로 풀게 돼. 근데 이 문제는 논증이 졸라게 쉽다. 자, 봐. 이 점이 2,4야. 잘 들어. 어느 한 직선을 가져와 볼게. 당연히 얘다.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그어봐야겠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않니? 그리고 잘 들어. 얘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지. 그와 동시에 점과 점의 위치 관계가 등장하게 된 거야. 그럼 뭐가 궁금해야 돼? 거리가 궁금한 게 당연한 거야. 이 당연한 수순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지? 보여? 얘들아, 얘가 기니 얘가 기니? 빗변이 당연히 긴 거 아니야? 하나 더 가져와 볼게. 얘가 길어 얘가 길어? 빗변이 가장 긴 거 아니야? 일반적인 상황에서 빗변이 계속 길다는 거야. 근데 빗변이 누구로 유지되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유지된다는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최대가 되면 얘가 가능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최대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이해가? 어떻게 하면 돼? 아, 얘랑 수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 자체가 거리가 되면서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논증이야. 알겠어? 이거 하나의 유형을 푼 거야 또. 일반형이 강제되면 보통 논증기하가
왔다예요. 대표적으로 언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다. 이 두 친구는 논증을 최대한 이용하라 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번외예요.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자, 이제 도형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 뭐 나와야 돼? 삼각형이 나와야겠지. 근데 삼각형이 제일 어려워요. 삼각형 나중에 하고 사각형부터 할게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등장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왜인지 알겠어요? 얘 지나도록 직선을 이렇게 그어봐. 그럼 얘랑 얘랑 어때? 합동이야. 얘랑 얘랑 합동이어서 이쪽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돼도. 그지?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도?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도 전부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는 거 맞죠? 자, 이게 말하는 의의가 뭐야? 넓이를 2등분하는데 어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 그럼 난 뭘 얻은 거야? 지나는 한 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나는 한 점을 얻었다.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야. 기울기와 한 점이거나 서로 다른 두 점이거나.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얻었으면 다른 한 점이나 기울기가 나오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다음 원도 있겠죠. 어디 지나? 원의 중심 지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야. 여기를 지나면 2등분 되죠?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혹시 발레가 있나? 라고 따져야 되는 거야. 발레가 뭐야? 여길 지나지 않음에도 2등분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으면 넓이가 2등분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얘도 뭘 얻은 거야? 지나는 한 점을 얻게 된 거야. 다음 삼각형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제. 오늘 대수 들은 학생들은 압도적 유리함을 차지합니다. 잘 들어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하면 맨 처음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 누구야? 중선이지. 중선이 넓이를 2등분하지. 자, 얘는 뭘 기준으로 생각한 거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대변에 중점을 이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다음은 뭘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 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 변에 뭐한? 평행한 직선을 들고 오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넓이가 1대1로 쪼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야. 그럼 넓이 비가 어떻게 돼야 돼? 쌤, 여러분 이따가 이해를 위해서 다시 그릴게요. 얘 평행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넓이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이 삼각형 두 개가 1대 2지. 닮은 비가 뭐야? 1대 루트 2인 거야. 이런 비를 가지게끔 평행한 직선으로 자르면 넓이 비가 1대 2가 되면서 반갈된다. 납득? 자, 근데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2분의 1 AB sin C 아니야? 이제 C라고 이야기해야겠죠. 대수를 배웠으면. 이런 형태죠. 맞니? 중선 봐봐 얘들아. 넓이가 어떻게 되고 싶다? 2등분 되고 싶지. 그럼 이 넓이가 전체 넓이에 뭐면 돼?
절반이 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런 의미에서 얘는 무슨 뜻이야? 한 명이 2분의 1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둘이서 루트 2씩 나눠 가질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납득되겠니? 그럼 일반화 해볼게. 여기까진 잘 안 나와. 일반화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 잘 봐.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야. 근데 이번 직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넓이를 2등분했대. 그러면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Q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돼? PQ가 2분의 1 AB면 넓이를 2등분하더라 이거야. 납득되겠니? 그럼 이쪽 삼각형의 넓이가 절반이다 이거지. 지금 저 무슨 기하죠? 논증기하적 설명을 한 거야. 논증기하적 설명. 그럼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절반입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 친구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의 대표적인 예인 누구? 얘네 둘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자, 찐막 삼각형 넓이 공식이야. 이해됨? 대수 압도적 유리. 그지? 제가 지금 그걸 언급할 수는 없겠죠. 대수를 안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선 이제 뭘 하냐? 해석기하적인 넓이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 이름이 사선식이에요. 유식하게 표현하면 너무 유식하죠. 신발끈 공식이죠. 반대로 말했죠, 그죠? 자, 세 점에 좌표가 나온 거야. 이야기가 마지막 얘기가 될 거예요. 지윤아, 너 필기 노트를 하나 만들지? 너 그거 들고 다닐 거야 다? 스캔 떠서 아니면 PDF 만들어. 아깝잖아. 그치?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논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죠 원래? 기억나?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아, 넌 중학생 때 높이를 구할 수 있었구나. 정답이야. 직사각형 만들어서 각각 3개의 직각삼각형을 뺐었어요. 그죠? 이걸 단순화해서 공식화한 게 신발끈 공식이야. 이게 논증적으로 보면 무슨 공식? 헤론의 공식인 거고. 이걸 이제 그냥 좀 하지 마 이거야. 좀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공식을 외워 이거야. 간다. 2분의 1의 절대값. 이거 넓이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는지 알아? 겠냐 씨.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 그럼 결국에 이 변을 밑변의 길이로 하고 이러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버려? 등짝 변형 이렇게 바꿔버려. 그럼 얘를 어디로 당겨버려? 여기로 당겨버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게 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게 돼. 이렇게. 그럼 또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등적 변형으로 얘가 여기로 당겨져.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식의 등적 변형을 이용하는 거야. 미안. 안 미안해 사실. x1, y1, x2, y2, x3, y3. 그 다음 얘네를 한 번 더 써요.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내가 고1을 가르치는 게 맞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 신발끈 공식이잖아. 자, 매. 이렇게 매. 이게 뭘 뜻해? 이렇게 곱한다는 뜻이야.
자, 이거 절대값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1, y2, x2, y3, x3, y1을 전부 다 더해요. 여기 왜 한 번 더 쓴 거야? 왜? 이걸 이렇게 쓰기 싫었던 거야. 규칙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같은 방향으로 써주려고 얘를 한 번 더 쓴 거야, 그냥. 다음은 이렇게 곱하는 거야. 신발끈. 그 다음 빼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행위야? 세 직각삼각형을 빼는 행위예요. x2, y1, x3, y2, x1, y3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신발끈 공식이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변할까? 이 끝에 뭘 넣으면 돼, 그냥. 00을 이렇게 넣는 거야. 00을 이렇게 넣어. 그럼 이쪽 곱하기가 다 0이 되는 게 보이니? 결국 얘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삼각형 OAB의 넓이가 뭐가 돼? 2분의 1 절대값 x1, y2 마이너스 x1, y1, x2, y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때? 졸라 쉽지? 저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 맞아? 그 욕망을 좀 실현해봐. 간다? A가 1,2고 B가 3,7이고 C가 5,-1이라고 합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신발끈 공식 쓰면 되겠지? 뭐부터 해? 평행이동을 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넓이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해? 한 점이 원점으로 가게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몇?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20 빼면 26. 답은 1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사실상 이 친구는 인트로. 결국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빠름입니다. 개념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소신 발언. 어려운 문제 거의 안 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랬지 어려운 문제라고 안 했잖아. 여러분 끝에 가보면 이 자취가 막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자취에 대한 설명을 하나를 할까요 말까요? 응? 몇 번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자취 배웠지? 진짜 표정 진짜 싫어. 뭐라는 거야? 술 먹었냐? 했던 거 같은 게 아니라 했어 이씨. 저 새끼 또 뭐라는 거냐 저 지금. 뭐라고? AP와 BP가 같은 P에 자취하면 이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어. 이번엔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야.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상 내심 때문에 하는 거죠.
내심 때문에. 자, 각의 이등분선 하면 얘들아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각이 항상 같을 거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도 각이 같겠죠. 근데 이게 180도지. 그럼 동그라미랑 x를 한 개씩 더하면 몇이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요. 자, 그냥 결론만 말할게. 이 친구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예요. 이렇게. 납득? 그럴 것 같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 이거 보여?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게 느껴져? 이따 할게. 조용히 해라. 이따 할게. 자, 얘랑 y는 0, x축으로 가져갈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두 직선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 P를 잡어. 이 위에 점을 뭐라고? x, y라고 잡어. 원래 a, b로 잡아야 돼. x, y로 잡어.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이거 아니니? 이 거리 몇 나오니? 루트 5. 25니까 5죠. 납득? 루트 25잖아. 분의 절대값 그대로 쓰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얘가 뭐와 같아? 얘와의 거리는 몇이에요? 이 직선과 얘까지의 거리가 몇이야? 얘들아, 이 직선이랑 이 점이랑 거리가 몇이야? 거리. 절대값 y. 제발 거리하면 절대값이야. 난 p가 y좌표가 양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항상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 다음 이 5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럼 얘랑 얘랑 절대값이 같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두 수가 같거나 역원관계다. 이거 아니야. 같으면 어떻게 해? 빼서 0이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해? 더해서 0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식이 나와. 두 식을 더해서 0. 절대값 빼고 더한다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 빼서 0이지. 이렇게. 됐니? 자, 여기서 확인. 곱하면 몇? 9.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9 더하니까 0 되죠? 수직 맞죠? 그죠?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 중에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무조건 음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원해. 그러면 양수인 기울기를 가져와야겠지?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어떤 거? 반대인 친구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됐니? 됐어. 자, 근데 봐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만 더 하려고. 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안 해, 씨발. 할 거예요. 네.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4분의 3이죠. 그랬더니 얘 기울기가 몇 나왔어, 얘들아? 아니, 너무 예쁘지 않니?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이게 어려운 일이야. 넌 집에 가. 너 빼고 할래. 어? 와레메. 이제 이해한 거야? 알았어. 사랑해. 이거 뭐야, 씨. 쓴 걸 여기다 왜 갖다 놓는 거야? 에? 뭐야? 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기울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하게 될 것이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피타고라스 수 아세요? 정수 가지고 피타고라스 법칙 만족하면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해. 대표적으로 뭐 있어? 3, 4, 5, 50, 23 이런 거 있지. 얘를 알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줄게. 자, 3 들어가는 피타고라스 수 뭐 있어? 3, 4, 5. 5 들어가는 거 뭐 있어? 50, 24. 7 들어가는 거 뭐 있어? 7, 24, 25. 언제까지 가나 보자. 9 들어가는 거 뭐 있어? 9, 40, 41. 11 들어가는 거 뭐 있어? 11, 60, 61. 13 들어가는 거 뭐 있어? 13, 84, 85. 15 들어가는 거 뭐 있어? 15, 112, 116, 113이야. 내가 외우겠냐? 규칙이 있다는 뜻이겠지. 잘 봐. 3을 제곱해봐. 몇이야? 2로 나눠봐. 2분의 9지? 소수로 나타내봐. 4.5야. 5 제곱해봐. 2로 나눠봐. 12.5야. 7 제곱 49. 2로 나눠 24.5예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홀수는 제곱해서 2로 나누는 규칙을 가져요. 신기하지? 다음 4 가지고 있는 거. 자, 짝수로 갑니다. 이번에 4, 3, 5 6, 8, 10 8, 15, 17 10, 24, 26 다 비슷한 거지만 사실 12, 35, 37 한 명 눈치 깔 때까지 해봐야겠다. 14, 48, 50 16, 63, 65 18, 80, 82 이걸 눈치 못 간다고? 20, 99, 101 22, 120, 122 이렇게 돼요. 4의 절반은? 2의 제곱은? 4 절반이? 3 제곱은? 9 절반은? 4 제곱하면? 1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짝수는 2로 먼저 나누고 제곱을 하면 규칙을 가져요. 오케이? 별거 아니야 얘들아. 쌤이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이 문제에서 갑자기 개생뚱맞게 있잖아. 기울기가 이런 11월 40분에 군 거예요. 어때? 족같잖아. 그럼 뭘 떠올리는 거야? 이걸 해보는 거야. 제곱하면 81. 2로 나누면 40.5. 이 새끼는 빗변의 길이가 49일 때 41인 새끼다라는 걸 눈치를 까라는 거야. 좋지, 그지? 이 수가 너무 생뚱맞은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12분의 35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뭐야 이 새끼? 6의 제곱 바로 아래네? 빗변 길이 37 그런 비를 갖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쁜 기울기가 뭔지를 어느 정도 눈치를 깔 수 있다는 거지. 예쁜 기울기. 얘기 간다. 자, 예쁜 기울기 뭐냐? 풀마 1. 예쁘잖아. 이거 무슨 삼각형 나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잖아. 그때 빗변의 길이가 어떠한 수를 갖게 되는지도 이야기할게. 루트 2를 갖게 되겠죠. 맞니? 다음 뭐 나와야 돼? 3분의 4. 그럼 뭐도 나와야 돼? 4분의 3도 나와야겠지. 넌 뭐가 나와? 5가 나오게 되죠. 다음 많이 나오는 거 5분의 12와 12분의 5겠죠. 뭐 나와요? 13이 나오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음 기울기 이거 나와야겠지. 뭐 특수삼각형 나와야 되잖아. 얘는 2가 나오겠죠. 1대 루트 3대 2 형태. 자, 여기서부터를 거의 외우세요. 그냥 이제 2분의 1이에요. 1대 2대 루트 5예요. 됐니? 자, 이제 이런 거야. 선분의 길이가 갑자기 3루트 5래. 아, 이 새끼 기울기 2 아니면 2분의 1 확률이 99% 이상이야. 알겠니? 루트 10 나오면 기울기 3이겠거니. 그럼 보통 그냥 맞아. 그냥 믿어봐. 아, 믿긴 하는데 시험에서 믿으라는 거지. 문제 풀 때 쓰발 그냥 이렇게 유추해서 풀면 안 된다잉. 안 풀리면 한번 해볼까? 트라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모든 문제에 이거를 그냥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실력이 늘지 않는다. 다음 4 하면 어때? 루트 17이 나오겠지. 이런 형태를 생각하라. 근데 조심해야 되는 하나 있어서 알려줄게. 7이에요. 루트 몇 나오죠? 루트 50이 나오죠. 5루트 2. 루트 2에서 이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건 조심합시다. 이건 주의해달라. 됐니? 다음이야. 찐막이 몇 번째냐고? 이게 진짜 찜찜막이야. 가계 이등분선 배웠지? 예쁜 거 한번 나열해 드릴게. 외우세요. 안 해도 돼. 나 끝났어. 집에 보내면 나 돈 다 벌었어. 그래도 해야지. 할 건 하자. y는 x. 자, 요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는지를 외워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얘들아 이거 사실 지금은 45도라서 이거 다 같은 각이죠. 하나에 몇 도예요? 22.5도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사실 뭐야? 탄젠트 22.5도를 배우고 계신 거야. 또는 탄젠트 67.5도를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원래 어떻게 해요?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풀면 돼. 맞니? 근데 있잖아. 난 지금 뭐가 궁금해? 기울기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면 논증이 쓰여요. 쉽게.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쓰면 돼요. 여기 길이를 1이라 해요. 그럼 여기가 몇이죠? 1이 되고 여기가 몇이 돼요?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2가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요? 1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게 되는 거죠. 몇이야?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얘가 기울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야. 원리는 아시고 이제 닥치고 뭐해? 외워. 간다. 이 친구 기울기 뭐냐?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랑 기울기 어떨까? 역수 관계겠죠. 역함수에서 배웠잖아. 이 역수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게 돼요. 진짜 귀중한 거 배운다 지금. 응? 다음 뭐 나와야 돼? 60도 루트 3x. 요쪽 몇 도야? 30도지? 기울기 뭐야? 3분의 루트 3이겠네. 요쪽 15도지? 이거 75도야. 그럼 얘 알려면 뭐부터 해? 15도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3분의 루트 3x. 얘부터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 몇이야? 루트 3이겠지 얘들아. 30도, 60도잖아. 그럼 여기는 15도잖아 얘가. 얘 뭐 나오는지 알아? 봐봐 얘들아. 잘 봐. 얘가 30도면 1대 루트 3대 2지. 그러니까 루트 3과 2라는 수를 이용한 값이 나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외우면 쉬워. 그럼 얘랑 헷갈리거든 나중에. 근데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1대 1대 루트 2라서 이 둘을 이용하는 거야.
얘는 특수삼각형 30도짜리라서 2와 루트 3을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려요? 그럼 여긴 몇이래? 2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역수 때린 거예요, 역수. 얘가 됐니? 아까 한 거 있잖아. 2개 더 할 거야. 몇이게요? 2분의 1이에요. 너무 이쁘다. 몇이게요? 3분의 1.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여기가 3분의 1이래. 여기 몇이야? 여기 3이요. 여기 몇이야? 2야. 외우세요 그냥. 맨날 구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삼각형 하나를 줘요. 이렇게. 그래놓고 내심 찾아봐 이런다고. 근데 이 새끼 기울기 몇 줄 것 같아? 이런 거 준다고 이제. 샥 해서 기울기 몇? 2분의 1. 바로 가져가면 된다고. 여기 기울기 뭐 줄 것 같아? 딱 보니까 몇 같아? 이거 느낌이 싹 나지 않니? 당연히 주겠지만. 그럼 여기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맞아? 맞아? 그럼 루트 3이었다면 여기 기울기가 뭐야? 3분의 루트 3이잖아. 여기 기울기 뭘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나오는 거야. 그럼 두 직선 방정식 구해서 교점 좌표 구해주면 끝난다. 라는 거지. 원래는 뭐 해야 돼? 자취의 방정식을 2번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외우면 그냥 클리어 된다는 거지. 애초에 가계 이등분선의 자취를 외우는 이유가 뭐야? 빠르게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안 할 거냐고. 해야 한다는 거지. 오수여 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경란이한테 꼭 질문하시고요.